저희 오늘 첫 번째 뉴스 코너 바로 이어갈 거고요. 네. 대리킴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정말 특별한 한 해였죠. 그렇죠. 네, 보석 같은 한 해였죠. 큰 일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 일도 예. 있었고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저도 참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멘트가 많이 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네. 이제 몸으로 직접 아주 하고 잘하고 있어요. 예. 아주 잘하고 있어.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저런 거 봐요. 아주 그냥 만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내년에 과장 승진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러면 올해 마지막 방송이군요. 마지막 방송입니다. 특별한 날이네요. 네. 올해 마지막이 정말로. 네, 올해 올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진짜. 금요일이 결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로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페이지를 또 꾸며봤습니다. 먼저 올해는 저에게 정말 의미가 큰 한 해였는데요. 이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뜻깊은 또 한 해기도 했고 아직은 또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뉴스 5라는 시간이 좀 막막하고 캄캄한 이런 시장을 조금이나마 좀 밝힐 수 있는 촛불 같은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예.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소통드리고 또 나아가서 야미잘 채널에서도 또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아니고 이제 헤드라인 보시면 네. CNBC에서 주요 IB들의 전망 보고서를 취합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년의 키워드를 좀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은 인플레이션이었지만 내년에는 3대 키워드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좀 올해 정말 암울했던 기술주 특히 빅테크들의 내년은 또 어떠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고 또 기술주를 볼 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같은 모닝스타 두 가지 자료인데요. 하나는 내년에 봐야 할 혁신 기업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ESG 관련해서 서스테이셔널리틱스 뭐라고요? 편집하러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서스테이널리틱스. 지속 가능성? 인도식 영어인데. 네. 인도식 영어. 지속 필리핀 가능성 느낌이 있는 약간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예. 리스트를 공유해드리고자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다음 번째 페이지. 저희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긴축 중단 및 달러 약세 세 번째로는 중국의 귀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디스인플레이션은 이 모건 스탠리에서 있었던 자료 일부분인데요. 네. 내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주요 흐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가가 좀 안정화되고 이 글로벌 식품 공급이 개선되는 등 이 인플레이션 충격이 좀 약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연준의 긴축 중단 그리고 달러 약세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꼽고 있는데 11개의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한 4곳이 올해 4분기에 긴축 중단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내년 1분기에 좀 중단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좀 완만해지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달러 가치는 정점을 달한 후 내년에는 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두 번째 내년에 이제 키워드가 긴축 중단 및 달러 약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중국의 귀환인데요. 올해 좀 코로나 방어 정책으로 좀 줄어들었던 중국의 영향력도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 시티그룹의 자료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MSCI 중국 지수가 지난 10월까지 보면 거의 20개월간 63% 정도를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심각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이제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세 번째 키워드로 중국의 귀환이다라고 꼽았습니다. 지금 네. 1, 2번은 그렇다 쳐도 네. 야,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 저 중국의 기한이 진짜 기한하는지 이게 그러니까요. 요즘에 참 그래요. 예. 맞아요. 중국이 노이즈가 정말 많은데도 의외로 차이나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중국의 네. 귀환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의외죠. 네.
여기에 이어서 네.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반도체 성장 구간은 이 재생에너지와 또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 지출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반도체 쪽도 좀 봐야 할 섹터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또 자동차 부문 전망이 밝다고 제시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아, 참 이 얘기대로 반도체도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다음 자료로 네. 바로 가시면 네. 암울했던 우리 기술주들의 내년은 하면서 제가 오른쪽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정말 이러한 상황이었죠. 올해. 돈을 뱉어내는, 네. 위에 보시면 찍어내는 거는 아니고. 아마존,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가 뭘까요? 애플.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 그래서 2022년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조표와 또 부문 지배력으로 네. 일종의 좀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던 빅테크 주식들이 수익률이 좀 저조한 한 해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월가에서 기술주를 볼 때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관점들을 얘기한 것이 있어서 좀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전에요. 1년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핀비즈 랩입니다. 빅테크는 30%에서 50%까지 조정받은 반면에 에너지와 헬스케어 부문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월가에서도 좀 의견이 좀 다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접어들면서 이 최악의 기술주 패배는 끝났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시장 관찰자들은 완전한 회복에 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면서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기술주를 볼 때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관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네. 요 자료에 있던 네. 내용입니다. 네. 강조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중요한 자료. 포인트죠. 네. 네, 여기 있던 내용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빅테크는 죽지 않았다입니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빅테크는 지금 영원하기. 산소호흡기 달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망은 그래도- 아니다. 사망은 네, 아니다. 사망은 아니다. 어. 네, 저렇게 뱉어내고 있지만 예. 다시 먹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좀 자기 자신을 붙잡고 확립시킬 수 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택적 투자를 하라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최근에 좀 틈새 시장에서 필연성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이 로봇이 공급망 문제나 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과 또 로봇 공학이 경제 주기를 좀 버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좀 이 기술주 안에서도 분별해서 봐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전통적으로 성장 섹터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 가치주로 불리지 않습니까? 메타가 일단 1위로 먼저 찍었습니다. 네, 네. 가치주. 실제로 이제 많은 기술 회사들이 네네. 상당한 현금을 또 창출하고 있고 또 가치 있는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 생산성을 높이고 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탑 스탁픽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어딜까요? 첫 번째. 네. 저 세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가운데 한번 찍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찍으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자료를 미리 보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네. 자연스러웠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3대 기업 중 하나인데요. 회사가 그토록 가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PC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관련한 이런 기술 내에서 다양한 범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2년 만에 좀 최악의 고점 대비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2023년에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네.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올해 평균 한 7%의 매출 성장세를 이제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후에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또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곳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빵 주식 흔히 이제 빵이라고 하는데 이 빵 주식들보다 비교해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자료의 포인트였고요. 네.
다음은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구글이요. 정말 재미없다. 재미없어요? 네, 알파벳인데요. 네네. 현재 1년간 마이너스 40%대로 크게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예. 625억 달러의 그 잉여 현금 흐름을 또 이제 보유하고 있고 또 디지털 광고 지출은 영원히 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포인트로 광고 지출이 회복되면 결국 주식의 가격이 다시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로 또 구글을 꼽았었고요. 네. 다음은 제가 맞추겠습니다. AMD인데요. 네. 사상 최고치에서 이 AMD와 엔비디아는 매우 유사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러네요. 하지만 최근 주가 반등을 보면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포인트로 해서 AMD가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10월 저점에서 보면은 73% 정도 상승을 했는데 AMD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접점보다 한 45% 정도 높아진 상황에서 AMD는 이 시점에서는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AMD에 대한 이 애널리스트의 2023년 수익 추정치를 보면은 좀 타격을 입긴 했지만 여전히 이 내년에 두 지표 모두 좀 상승할 수 있다 하면서 저점 매수할 때 좀 고려해 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반도체 섹터가 많이 빠지면서 네. 오히려 내년에는 반도체가 조금 좀 힘을 좀 부릴 수 있다. 뭐 이런 네.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최파우님 뭐 맞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최파우님. 어떻게 보면 네. 과도하게 하락한 것들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리바운드 이 장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리바운드라면 결국 제일 많이 빠진 것들에서 격렬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네. AMD랑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워낙 컸으니까 반등은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까지 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우리 네. 댓글에서 보면 둘 다 거품 이렇게 쓰신 분도 그러니까 계시네요. 아직까지도 뭐 네. PR이 좀 높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보일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 뉴스 자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올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리뷰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좀 모니터링 해야 할 기업들을 최대한 좀 많이 공유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오늘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모닝스타의 두 가지 자료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이 자료 보시면은 최고의 혁신 기업들이라고는 건데 이제 내년에 봐야 할 네.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이노베이션, 혁신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서 거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도 혁신 기업이 좀 현실적인 혁신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거.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리스트를 공유를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20개인데 제가 이제 잘라서 네. 가져간 이게 다 20개 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보시면은 이게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이제 지표인데 액센추어 그리고 이제 아시는 오토데스크, 네. 뭐 블랙럭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또 시스코, 시스코.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존슨앤존슨,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있는데 이제 생소한 기업들도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또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금융기술 혁신 또 의료 혁신 뭐 나노 기술 등등해서 9가지 주제로 된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모닝스타 인덱스입니다. 이게 혁신 기업이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섹터가 네. 전부 테크랑 헬스케어네요. 그죠? 금융도 어떻게 돼? 있고 금융, 네, 근데 네. 대부분이 헬스케어와 기술주. 네, 헬스케어가 의외로 많네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7개 종목이 예.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들로 꼽았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한번 하나씩 주가 차트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기왕이면은 다 오늘은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탑 3, 5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발음을 이상하게 했던 서스테이너블 서스테이널리틱스. 서스테이널리틱스. 예. 네. 그래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강력한 ESG 관리 관행을 갖춘 기업들로 좀 제시를 이어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이드못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모닝스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와이드못 넓은 해자를 가진 회사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이러한 이점이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위험에 대한 이런 견고한 또 매니지먼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인 강점이 있는 리스트를 공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리스트 보시면 혹시 아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무디스, ASML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네요. ASML.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가 지금 9.3,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회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1위 보시면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세계 1위 통신 계측 솔루션 회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닝스타에서는 탑픽으로 꼽았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두가 아시는 엑센추어 네. 그리고 말씀하신 무디스, 무디스. 그리고 ASML 등등등 해서 사실 이 리스트는 53개의 기업이 있어서 네.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고 탑 10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근에 서스테이널리틱스 요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월가 기사를 보면은 이 단어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원칙은 월가 기사에 적어도 3개 이상 계속 언급되는 자료들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ESG 관련하는 걸로 해서 소팅해서 또 보는 인덱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모니터링 하시는 기회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2023년 뭐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하시는 분들은 네. 또 많이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모닝스타에서 또 강조하는 종목이니까 뭐 한 번씩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젓가락 한번 얹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숟가락도 좀 얹어주세요. 네, 젓가락 얹리지 마시고. 너무 평가가 작아서 네. 젓가락만. 좋습니다. 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올해 그래도 마지막 방송에 뭐 올해 마무리하는 겸 인사 한번 나누고 가시죠. 네. 인사를 제가 앞부분에 드렸지만 네네. 다시 한번 네. 이 글로벌 라이브에서 제가 올해 중순쯤부터 들어왔나요? 한 9월? 10월쯤에 들어왔는데 그때보다 조금 한 1mm 정도 성장을 좀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련한 방송으로 소통을 드리고 싶고 또 박 선생님과 함께 또 최파고님도 가끔 출연하시는 우리 야미잘 채널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네.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뉴스 5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신 김영선 대리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올해 한 해 또 대리킴님의 마지막 방송 함께 했고요. 언제나 뭐 뉴스 신선하게 전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저희여서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리얼드래곤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네요. 올해의 마지막 방송. 그렇죠. 예. 네, 바로 광고 후에 모시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